네, 여러분 반갑구만 반갑구만. 추억의 개그. 예, 재미없죠? 예. 저도 이걸 앞으로 할까 말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 대다수가 재미없다고 하면 안 하겠습니다. 예. 제가 좀 풀이 죽어갖고요. 예, 하여튼 그렇고 오늘이 그 2020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네요. 크리스마스 이브. 예. 저는 물론 뭐 무신론자이고 종교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또 분위기를 즐겨야죠. 근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참 아쉽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좀 뭐 계획이 있으신가요? 뭐 오늘하고 내일 이틀이 참 즐거운 그 한 해를 마무리하는 또 크리스마스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 많은 계획을 좀 그래도 코로나 때문에 힘들지만 많은 계획을 갖고 계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그 제가 좀 그 주제를 이렇게 달아봤습니다. 제목을 셀트리온 삼형제 대응 방안은. 그래서 셀트리온 삼형제 뭐 아시죠? 뭐 두말하면 잔소리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삼형제를 묶어서 얘기하는데 제가 이걸 항상 강조하지만 이 세 가지는 한 몸뚱아리다. 그래서 셀트리온의 주가 향방을 따라갈 수밖에 없다. 나머지 두 아이들도 뭐 그런 얘기 수차례 들었는데 오늘 그럼 본격적으로 셀트리온 삼형제 대응 방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제가 부제를 좀 달아봤는데요. 부제는 이겁니다. 그 부제는 셀트리온 삼형제 정점을 찍은 것인가?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결론은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리고요. 자, 일단 그 깜짝 놀랄 일, 깜놀이 벌어졌습니다. 깜놀할 만한 그 현상이 벌어졌는데 뭐냐면 셀트리온 삼형제의 시가총액이 2위인 SK 하이닉스의 시가총액을 넘어섰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물론 이건 이제 삼형제를 모두 합친 시가총액을 말하고요. 하여튼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바이오 기업, 제약 바이오 기업이 그 반도체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는 반도체 산업을 이끌고 있는 반도체 기업의 시가총액을 넘어섰다. 정말 대단합니다. 깜놀입니다. 깜놀. 그래서 좀 살펴보면 11월 25일 셀트리온이 코로나19 바이러스 항체 치료제인 CT-P59 임상 2상에 들어가 환자 327명에게 투약을 했다는 소식이 알려진 후에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72%, 셀트리온 제약이 무려 77% 급등을 했다는 겁니다. 7땡. 그리고 셀트리온도 21%나 뛰었다. 정말 대단합니다. 그래서 그 제가 좀 구체적으로 좀 살펴봤는데요. 그 2020년도는 아직 완전히 끝나지가 않았잖아요. 그래서 아직 그 4분기 실적이 안 나와서 할 수 없이 그냥 작년 거 2019년도 그 실적을 기준으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셀트리온 총 매출액이 1조 210억, 영업이익이 3,638억, 셀트리온 헬스케어 총 매출액 1조 1,500억, 1조가 넘었어요. 총 영업이익 좀 작습니다. 831억. 셀트리온 제약 우리 막둥이 막내죠. 총 매출액이 2,720억, 총 영업이익이 156억. 그래서 이 삼형제를 모두 합산한 2019년 실적이 어떻게 되냐? 총 매출액이 2조 3,400억, 2조 3,400억이고요. 총 영업이익이 4,625억을 기록했습니다. 대단합니다. 영업이익률이 요 수치만 놓고 보면 무려 20%가 넘어갑니다. 20%가. 그래서 제가 삼성전자하고 좀 비교를 해봤는데요. 좀 물론 아직 택도 없죠. 예, 삼성전자는 2019년도 실적이 총 매출액이 154조, 총 영업이익이 14조. 예, 아직 한참 멀었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제가 왜 이렇게 삼성전자하고 비교를 굳이 하냐 하면 아, 저는 이런 개인적인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 좀 글로벌한 뭔가 좀 바이오 제약 바이오 기업이 나와서 이 셀트리온 삼형제 뭐 이제 합병한다고 하는데 셀트리온 삼형제가 이 우리나라의 뭐랄까 그 비유를 하자면 제약 바이오 기업에 있어서 삼성전자가 됐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바람을 담아서 제가 삼성전자하고 택도 없지만 비교를 좀 해봤는데 그래도 앞일은 모르는 겁니다.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을 거라고 보고요. 한 10년 정도 지나면 10년 20년 지나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도 있고 더 나아가서는 능가할 수도 있지 않을까 개인적인 바람과 그런 예측 판단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에 불만 의문점이 왜 도대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서는 로슈라든가 아스트라제네카 아시죠? 또는 뭐 존슨앤존슨 뭐 길리어드 사이언스 이런 그런 거대 제약 바이오 기업이 안 나오는지 저는 그게 참 개인적으로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에도 나와줘야겠죠. 그 왜 안 나올까? 저는 그 가장 큰 원인은 기업들의 실력도 실력이지만
조급증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급증. 우리나라는 잘 기다려주지를 않아요. 빨리빨리 국민적인 속성이 있어갖고 빨리빨리 뭔가 결과물 내 그러면서 막 주주들이 기다려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저도 개인 주주이긴 하지만 그래서 저는 좀 끝까지 기다려 보려고요. 그래서 셀트리온을 믿고, 그리고 셀트리온 삼형제의 최대 호재는 뭘까요? 아시지만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 항체 치료제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그거보다 좀 더 먼 긴 안목으로 보자면 최대 호재는 바로 뭘까요? 저는 이거라고 봅니다. 짜잔. 지금 보고 계신 요거는 제가 좀 그 지금 또 책을 하나 또 쓰고 있는 게 있는데 제 2편입니다. 제 1편은 이미 나왔는데 뭐 자기 자랑하는 것 같네. 죄송해요. 그 1편은 지금 다음 달 1월 한 10일, 20일 경이면 전국 서점에다 깔릴 예정이고요. 예스24나 알라딘 뭐 교보문고 이런 데서도 사전 예약 판매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그 오른쪽에 보시면 주가 폭등 20까지 급소 기본편, 그래서 지금 제가 책을 내봤는데 저 홍보 잠깐 할게요. 죄송해요. 그래서 그거 이어서 이제 업종별로 주가 폭등 급소를 또 2탄을 쓰고 있는데 그 중에 일부 원고인데요. 이 제약 업종, 제약 바이오 업종 관련해서는 주가가 언제 오르냐, 주가 상승 요인은 대략 한 네 가지로 봤습니다. 뭐 개별적인 그 각 제약 바이오 기업도 한두 군데가 아니잖아요. 엄청난 수십 군데의 업체가 있는데 그거를 뭐 개별적인 그 각 업체별로 개별적인 호재 빼고 그냥 제약 바이오 업종이라는 넓은 큰 틀에서 보자면 한 네 가지로 정리를 해봤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이렇게 크게 글자를 키워놨잖아요. 저는 고령화라고 봅니다. 고령화.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니죠. 저출산과 더불어 이 고령화, 우리 사회의 심각한 문제인데 이게 역설적이게도 제약 바이오 기업들에게는 이게 엄청난 호재가 될 겁니다. 그래서 뭐 요즘 100세 시대 100세 시대 그러잖아요. 뭐 이런 말이 좀 과장되긴 했는데 70대는 청년이야. 청년 그냥 펄펄 뛰어다녀. 70대는 그냥 한 100살이나 먹어야 좀 이분이 나이가 많이 드셨구나, 좀 노인이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의 그 법정 노인의 인구도 지금 현재 아마 만 65세 이상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거 안 됩니다. 올려야 됩니다. 한 만 80세 이상, 그래야 이제 노인이구나 그러면서 우리가 좀 대접을 해드려야 되지 않을까. 고령화야. 몸은 아파, 계속 아픈데 어떻게 돼요? 약값은 계속 들어가죠. 그리고 이 제약 바이오 업종 자체가 경기 방어 업종입니다. 경기 방어 업종. 이 말은 뭐냐면 경기하고 크게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경기가 안 좋다고 몸이 안 아픕니까? 경기가 좋을 때만 몸이 아프고 경기가 지금 경기가 안 좋네 그러면 몸이 아프지 말아야지? 우리 몸이 그러나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아프면 일단 치료를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값은 무조건 들어간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제가 이 고령화가 왜 호재라고 또 그러냐면 우리나라처럼 사실 까놓고 얘기해서 대한민국만큼 국민 건강보험 제도가 잘 돼 있는 나라가 없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진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부심을 가져야 된다고 봅니다. 미국 같은 경우 보세요.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았고 죽어나가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하잖아요. 미국에는 의료비가 어마무시하게 비쌉니다. 그래서 그거를 전직 대통령 오바마가 오바마 케어라는 이름으로 마치 우리나라의 그 국민건강보험 제도와 유사하게 좀 제도를 만들려고 했는데 이 각종 이익 집단의 거센 아주 강력한 그 반발에 부딪혀 갖고 결국 실패했잖아요. 물론 정치권에서도 항복했지만 근데 아프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우리나라 같은 경우를 놓고 보면 웬만하면 다 급여 항목이란 말이야. 다 건강보험이 혜택이 된단 말이야. 웬만한 거는 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면 국민건강보험관리공단에서 그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나요? 국민들한테 의료보험 건강보험료 받아가지고 그걸로 다 이제 지원을 해주는데 이게 인구 출산은 떨어지고 출산율은 떨어지잖아요. 근데 고령화 노인 인구는 점점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수지타산이 당연히 안 맞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가끔 신문 언론에서도 얘기를 하죠. 건강보험관리공단이 국민연금관리공단이 이어서 조만간에 거기도 이제 막 빵꾸가 날 수도 있다, 이렇게 뭐 그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도 그래서 그런 거고요. 그래서 지금 빵꾸가 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일부 적자를 보고 있는데 그거를 어떻게 메꿔주냐, 우리나라 기획재정부에서 국민들 세금 거둔 걸 갖다가 거기다가 좀 뭐랄까 그 막말로 표현하면 좀 쏟아 붓고 있습니다. 계속. 근데 그걸 언제까지 밑 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쏟아 붓겠냐 이거야. 이거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그렇다고 갑자기 그 급여 항목을 대폭 줄인다? 그거는 또 국민들이 용납을 안 하겠죠. 엄청나게 그 반발을 할 겁니다. 그래서 차선책으로 선택한 게 뭐냐, 바이오 시밀러입니다. 바이오 시밀러. 그래서 그 정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바이오시밀러 업체에 대해서 지원을 많이 해줄 겁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의사들도 처방전을 쓸 때 웬만하면 바이오시밀러 의약품을 오리지널 신약 말고 처방을 해줘라. 그렇게 갈 겁니다. 왜 그러냐면 바이오시밀러가 바이오 의약품을 복제, 일종의 그냥 그대로 복제한 의약품이기 때문에 효능 면에서는 오리지널 신약과 비슷합니다. 대동소이한데 그 약값은 약 30%에서 40% 저렴하다. 그래서 셀트리온도 우리 서정진 회장님께서 머리를 참 잘 쓰신 게, 신약 개발하는 데는 보통 막대한 그 시간과 금액이 필요합니다. 보통 평균 한 1조 이상 그 돈이 들어가고요. 개발 기간만 10년에서 15년 걸립니다. 근데 그거 성공한다는 보장도 없어요. 만약에 실패하면 그냥 전문용어로 X되는 거예요. 잘못하다 회사 문 닫아야 됩니다. 그래서 좀 약간 안전빵으로 가자, 그래서 바이오시밀러를 택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오리지널 신약의 문제점이 뭐냐면 또 블록버스터급 오리지널 신약 하나 나오면 대박이 나긴 하죠. 뭐 대박이 나긴 하는데 그게 다 특허가 있어요. 특허가 모든 그 오리지널 신약에는. 그래서 특허가 만료, 그 특허 기간이 종료가 되고 나면 바이오시밀러, 즉 그 바이오 의약품을 복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바이오시밀러가 경쟁력이 더 갖추게 될 거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제약 바이오 업종 전체를 봐도 그렇고 그 제약 바이오 기업만 개별적으로 놓고 봐도 이 역설적이게도 최대 호재는 고령화다. 그래서 셀트리온도 저는 전망이 굉장히 밝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그 최근 들어서 그 셀트리온 삼형제 주가가 급등한 이유도 그렇고 단기로 말하는 겁니다. 이건 제가 단기로, 장기가 아니라 단기로 봤을 때 지금 호재가 뭐예요? 호재가 터졌잖아요.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해서 항체 치료제인데, 물론 그게 뭐 아직 그 완전히 임상이 다 끝났다고 볼 수는 없는데 희망적이죠. 근데 저는 그것도 호재긴 호재지만 저는 좀 더 멀리 보겠습니다. 멀리 내다보면 다른 또 호재도 있다. 우리가 잘 알려지지가 않은 강력한 다른 호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가 면역 관련돼서 그 치료제입니다. 그래서 이게 스텔라라, 성분명은 우스테키 누맙, 발음하기가 좀 어려워요. 생소하죠. 성분명은 우스테키 누맙인데 요게 그 셀트리온에서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인 스텔라라의 바이오시밀러인 CT-P43의 글로벌 임상 3상을 본격적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자가 면역 질환 이 치료제 시장도 어마어마한 시장이 앞으로 될 거다. 엄청나게 성장을 할 거다. 저는 그렇게 해서 저는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 항체 치료제보다도 이거에 저는 더 주목을 하고 있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참고로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가 뭐냐면, 그냥 쉽게 말하면 자가 면역 질환이 뭐냐? 쉽게 말하면 내 몸 안에 있는 그 각종 면역 세포들이 있잖아요. 면역 세포들이 나를 공격하는 질환이요. 이것들이 빡 돌아가지고 미쳤는지 이게 적군인지 아군인지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도 못 해갖고 나를 막 공격하네. 정상 세포를 막 공격하는 거예요. 그게 자가 면역 질환이고, 이 자가 면역 질환 관련해서 환자 수는 지금 현재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도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러냐면 이 자가 면역 질환의 그 대략적인 원인들을 보면 대기 오염이라든가 자동차 배기가스 증가, 각종 거기 그 심한 경우 막 암을 유발할 수 있는 그런 물질들이 막 섞여 있잖아요. 거기 그게, 그래서 지금 전기차로 바꾸려고 하는 것도 그래서 그런 거 아닙니까? 뭐 탄소 중립이다 이런 것도 다 그래서 나온 거고, 그 다음에 농약도 여전히 농약 많이 사용하죠. 뭐 그리고 미세먼지 또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 장이 굉장히 중요한데 장 내에 이상균이 증식을 하고 있어요. 이건 다 먹거리 영양 때문이죠. 뭐 각종 인스턴트 식품을 과다하게 섭취한다든가, 그 다음에 뭐 아까 얘기했지만 농약을 그렇게 뿌려대잖아요. 음식에다가 먹거리에다가. 그러다 보니까 장 내 이상균이 증식을 해버려요. 이런 환경 요인이 크기 때문에 이게 하루아침에 바뀌겠습니까, 여러분? 이러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 자가 면역 질환 관련자 수는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자가 면역 질환의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여기 보면 류마티스 관절염이 가장 대표적이고요. 그 다음에 다발성 경화증, 뭐 전신 홍반성 낭창 뭐 이런 게 있는데 나머지는 다 빼고 그냥 류마티스 관절염은 잘 아시죠? 이거는 이제 관절에 염증이 생기는 건데 이것도 자가 면역 질환의 일종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주로 증상은 관절의 만성 염증으로 때로는 혈액제, 심혈관계, 혈액계와 심혈관계 그리고 호흡계에도 영향을 준다.
이렇습니다. 그래서 류마티스 환자도 우리나라에 꽤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다 자가 면역 질환의 일종이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좀 더 넓은 의미로 보자면 안구 건조증, 요즘 또 스마트폰 굉장히 많이 시청하잖아요. 특히 우리 아이들 정말 걱정인데, 그게 그 안구 건조증이 생기는 원인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그 뭐야 청색광, 그죠? 블루라이트라고 하는 그게 영향이 크죠. 그거는 그 망막까지 뚫고 들어간대요, 청색광이. 그래서 이런 안구 건조증, 그다음 알러지, 뭐 아토피, 그다음 ADHD, 그다음에 자폐증, 퇴행성 뇌질환, 이런 것들도 넓은 의미로 보자면, 간접적으로 보자면 모두 일종의 자가 면역 질환이다. 그렇죠? 그래서 그래서 이런 배경을 등에 업고, 보통 우리가 그러잖아요. 바이오, 제약 바이오, 특히 바이오 관련 기업을 볼 때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뭘 봅니까? 지금 당장의 실적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미래 비전을 보고 투자를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특히 우리가 바이오 관련 기업은 꿈을 먹고 사는 기업이다. 그래서 안정성, 안전성, 그 다음에 수익성, 성장성, 이 3대 지표 중에서 가장 최우선으로 보는 게 성장성 아닙니까? 이 기업이 과연 얼마나 앞으로 성장할 것인가. 그래서 그걸 다른 말로 꿈을 먹고 산다 이렇게 하는데, 이런 꿈을 먹고 사는 이런 바이오 관련 기업이 산업의 쌀인 반도체 업체의 시장 가치와 맞먹는 수준으로 지금 대접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셀트리온 삼형제가. 그래서 셀트리온 그룹은요, 2020년 올해 창사 이후에 최초로 영업이익 1조를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분위기를 반영해서, 그럼 다음에 얼마 안 남았죠? 2021년도에 그 셀트리온 삼형제 전망은 어떻게 되냐? 저는 올해보다 더 밝다고 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증권사들이 지금 컨센서스를 내놨는데, 2021년 셀트리온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각각 어떻게 내놨냐면, 그 24%와 25% 증가할 것으로 지금 그렇게 전망치를 내놓고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게 뭐 이 사람들도 사람인지라 가끔 전망이 틀릴 때도 있는데, 뭐 저는 이거는 뭐 수치가 약간 좀 뭐 가감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이 전망치는 거의 들어맞을 거라고 저는 봅니다. 근데 이제 다만 이 전망치 성패는 단기적으로 보면 한 내년 2021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이 코로나19 관련 지금 항체 치료제, 물론 이건 경증 환자를 그 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항체 치료제 성공 여부에 달려 있다고 저는 봅니다. 이 전망치가 그대로 맞아 떨어지려면 단기적으로, 즉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는. 무슨 말이냐? 즉 코로나19 항체 치료제가 성공적으로 일단 출시가 돼야 돼요. 성공적으로 출시가 돼 갖고 국내 처방을 거쳐서 부작용이 없는 수출 가능 여부에 달려 있는 것이다. 수출이 더 크죠. 왜냐하면 서정진 회장이 공식 석상에서 언급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만약에 항체 치료제가 진짜 출시가 되면 우리나라 국내 환자들에게는 원가 수준의 공급을 하겠다. 참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리고 해외에다가도 지금 나와 있는 그 경쟁사들의 그 치료제의 그 가격 대비해서 한 30% 내지 한 35%뭐 요 정도 좀 약간 저렴하게도 그 판매를 하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또 좀 말씀을 드리자면, 지금 코로나19 바이러스 관련해서 그 항체 치료제 때문에 단기적으로 이렇게 셀트리온 삼형제가 모두 주가가 지금 급등을 하고 있는데, 이거는 제가 보기 이것만으로는 우리가 그 셀트리온 삼형제의 앞으로 비전을 얘기하기에는 좀 약하다. 왜냐하면 뭐 조금 전에 얘기했잖아요. 국내 환자한테는 원가 수준의 공급을 하고 해외에다가도 비교적 저렴하게 뭐 수출한다고 그러는데, 거기서 영업이익이 나봐야 뭐 얼마나 날까 저는 싶고, 물론 나기야 나겠지만, 그래서 저는 그거보다는 장기적으로 아까 그 얘기했던, 제가 언급했던 자가면역 질환 치료제 그 시장이 훨씬 더 크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거는 길게 봐야 된다고 보고요. 셀트리온 삼형제는. 그래서 더구나 셀트리온 삼형제를 합병하겠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게 삼형제가 이제 합병이 되면 진짜 지금도 그렇지만 합병 이후에는 더더욱이 그럴 겁니다. 이 삼형제는 한 몸이 되어서 실적과 주가는 더욱더 같은 방향으로 움직일 것이다. 물론 단기적으로 보면은 실적과 주가가 서로 미스매칭 안 맞을 수도 있어요. 어긋날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다 제자리를 찾아간다. 그래서 실적과 주가는 결국에는 같은 방향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제가 이제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서두에 그랬잖아요. 셀트리온 삼형제 정점을 찍은 것인가? 이거는 결론을 지금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자면,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멍멍이 소리다. 무슨 정점을 찍어?
물론 이제 앞으로 조정이야 나올 수 있겠죠. 예? 조정이야 나올 수 있겠지만 절대 정점 찍은 거 아니다. 에베레스트 산의 높이가 해발 8,800m 정도로 알고 있는데 지구상에서 가장 높은 산이죠. 에베레스트 그 산맥으로 비유를 하자면 이제 그 최고봉 8,800m 중에서 한 3,000m, 4,000m 정도에 이제 오른 거에 불과하다. 저는 그렇게 보고 이 가능성은 대단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설령 보태기하자면 설령 그럴 확률은 매우 낮아 보이긴 하는데 만에 하나라도 코로나19 바이러스 항체 치료제가 결국 실패로 끝났다고 하더라도 그럼 주가에 영향을 받겠죠. 하지만 셀트리온이 갖고 있는 기업 가치에는 전혀 이상이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 장기적으로 항상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주가를 잠깐 지금 볼까요? 오늘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라고 말씀드렸는데 일단 그 셀트리온의 지금 주가를 먼저 보면 이게 셀트리온인데 오늘이 12월 24일이고요. 지금 시각이 오후 1시 47분인데 약간 지금 빠지고 있어요. 2%뭐 1% 여기서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 빠지고 있는데 요거는 그냥 크게 우리가 신경 쓸 필요 없다. 그렇게 봅니다. 이게 조정 나오고 있는 거고 왜냐면 아직 별다른 재료가 안 나왔잖아요. 그래서 재료 얘기 나왔으니까 또 잠깐 볼까요? 뭐 좀 최근에 무슨 뭐 재료가 나왔나 했더니 별다른 거 없어요. 뭐 코로나 치료제 테마주 수익률 신약 개발 셀트리온보다 더 높아 땡땡땡 이유는 뭐 이런 거는 그냥 멍멍이 무시하셔도 되고요. 셀트리온 자가 면역 질환 치료제 CT-P17 이거 아까 얘기했던 거고 뭐 코로나 치료제 집중 러브콜 뭐 셀트리온 삼형제 이런 게 있는데 그 코로나 치료제 한 줄기 빗대길 뭐 이런 거 그래서 별다른 아직 뭐 그런 큰 재료는 나온 게 없어요. 그래서 다시 주가 차트로 돌아가 보면 이렇게 돼서 지금 조정이 나오고 있다고 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두 아이들도 볼까요? 셀트리온 뭐 다 비슷하죠. 보나마나 주가 모양 비슷하죠. 이거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오늘 1.47% 약간 살짝 빠지고 있어요. 아래 꼬리 살짝 달리면서 당연히 뭐 셀트리온이 그러니까 얘네들도 똑같이 갈 수밖에 없죠. 셀트리온 제약 볼까요? 셀트리온 제약은 윗꼬리 아랫꼬리가 길게 달리면서 지금 쌈박질 치고받고 하고 있네요. 그래서 1.32% 상승으로 지금 되고 있고 그 다음에 그 뭐 수급이나 이런 걸 잠깐 보면은 이게 보시면은 그 일단 셀트리온을 먼저 볼게요. 셀트리온을 보면은 이쪽에 거래원을 보시면 뭐 증권사 있죠. 키움도 있고 이베스트 뭐 이렇게 KB증권 쭉 있는데 근데 오늘은 웬일인지 그 신한금융투자가 잠잠하네요. 신한금융투자 뻑하면 내다 팔고 그러더니 그래서 이게 합계를 보면은 매수 쪽이 72만 1849주 매도 쪽이 70만 2322주 삐까삐까 해요. 주거니 받거니 그냥 삐까삐까 하고 있고 그리고 그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를 볼까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겠죠. 뭐 뻔하죠. 비슷하죠. 안 봐도 비디오야. 그래서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보면은 이쪽에 거래원을 보면 마찬가지로 근데 신한금융투자가 웬일이래요. 오늘 또 약간 사들이고 있네요. 그래서 이게 144만 8,379 매수 정도 나왔고 매도 쪽이 141만 주 이것도 삐까삐까 하네요. 비슷비슷하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예. 셀트리온 제약 막둥이 셀트리온 제약인데 이것도 비슷하겠죠 뭐. 그래서 셀트리온 제약도 보면은 이 거래원을 보면 셀트리온 제약 이것도 매수 쪽이 71만 7천주 매도 쪽이 72만 9천주 뭐 그리고 외국 창고 추정 외국 창고는 조금 더 파네요. 8만 7천여 주를 조금 더 팔고 있어요. 매수 쪽은 5만 8천 주 다 비슷비슷하네요. 그래서 뭐 다 이렇게 돼 그래서 당분간 셀트리온 삼형제는 당분간은 그냥 좀 횡보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뭐 심각한 조정은 아니라고 보고요. 횡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또 감히 건방지게 좀 내년을 예측해 보면 저는 이거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내년 2021년도만큼은 그 다음 2022년은 모르겠지만 2021년만큼은 제약바이오와 반도체의 한 해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반도체도 지금 슈퍼사이클에 내년에 본격적으로 진입을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도체 관련주 삼성전자, SK 하이닉스도 내년에 눈여겨봐야 되고요. 제약바이오주도 내년에 아마 한 해가 될 겁니다. 주인공이 될 거예요. 제약바이오주도. 그리고 거기에는 물론 이제 셀트리온 삼형제가 가장 큰 원동력이 되겠죠. 예, 그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제목을 좀 제가 아까 뭐라고 그랬죠? 셀트리온 삼형제 대응 방안은 그래서 주가가 정점을 찍었냐 이렇게 봤는데 결론 어린 반푼어치도 없는 소리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셀트리온 삼형제 갖고 계신 분들은 그냥 계속 보유하세요. 예, 보유하셔도 저는 크게 뭐 괜찮을 거라고 봅니다. 예, 그래서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 날 제가 또 여러분을 이렇게 찾아뵙습니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해요.